견훤은 신속히 군을 철수시켰고 그 군사는 곧바로 덕진포를 향했다. 장수 하나가 물었다. 왜 수달 장군이 있는 고위도성을 향하지 않으십니까? 왕건이 겨우 고위도성을 얻고자 군사를 일으켰겠느냐? 왕건이 노리는 것은 금성이다. 나는 금성으로 가는 요지인 덕진포에 군함과 병사들을 배치하여 왕건을 일시에 잡아버릴 것이다. 장수들이 감탄하며 말했다. 폐하의 지혜는 천하의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견훤은 연산간 100개를 따라 덕진포에 수군을 배치하여 왕건을 기다렸다. 덕진포의 하류가 지금은 내륙이 되었지만 그 시대에는 금성으로 향하는 중요한 백길인 듯하다. 또한 육군의 진을 형성하여 수군과 육군이 서로 머리와 꼬리가 되어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달은 어찌 되었는가? 아직 성문을 굳게 닫고 버티고 있다 합니다. 사람을 보내 이르거라. 고위도를 지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 성을 버리고 빠져나와 이곳에 합류하라고 삼가 명을 받들겠나이다. 금성으로 향하는 백길은 두 갈래가 있다. 추호전은 듣거라. 예 폐하. 너는 이 길로 강상류의 소수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 배를 띄우고 군사들로 하여금 소란스럽게 할 것이며 강언덕에서는 밥 짓는 연기를 피우도록 하라. 그리하면 왕건은 반드시 금성으로 가는 길을 이곳 덕진포로 향할 것이다. 병사가 있고 밥 짓는 연기가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기다리는 길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견훤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왕건은 병법에 밝은 장수다. 우리가 소란을 피운다면 이것이 허장성세라 여기고 오히려 뱃머리를 이곳으로 향할 것이다. 만에 하나 오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적의 꼬리를 무는 형국이 되니 왕건은 앞뒤로 포위될 것이니라. 그 말에 모든 장수들이 감탄에 마지 않았다. 왕건이 아무리 날뛰어도 폐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왕건은 끝까지 저항하던 수달을 물리치고 고위도를 함락하였다. 수달은 겨우 몇 기의 병사들만 데리고 성문을 빠져나와 달아났다. 연전연승한 왕건은 군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군선을 살폈다. 우리는 내일 금성으로 향할 것이다. 오늘은 이곳에서 마음껏 먹고 쉬어라. 내일은 금성에서 더 화려한 만찬을 즐길 것이다. 다음날 왕건은 병사들을 모두 배에 태우고 금성을 향했다. 왕건 또한 두 갈래 길의 백길 중 하나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쪽 길에서 병사들이 소란스럽고 밥 짓는 연기가 오르는 것을 목격했다. 왕건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두 갈린 길 중 어디를 택할 것인가 고민하였는데 견훤왕이 답을 알려주는구나. 그리고는 좌우에 단호히 명하였다. 군선의 방향을 연기가 나고 병사들이 소란스러운 저곳으로 향하여라. 장수 하나가 물었다. 밥 짓는 연기가 나고 병사들이 소란스럽다면 당연히 적의 매복이 있다는 것인데 어찌 그곳으로 백길을 잡으라 하십니까? 왕건이 답을 알려주었다. 저것은 견훤이 나를 유인하기 위해 허장성세의 계책을 쓰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를 역이용할 것이다. 두고 보거라. 소란스러운 저곳에는 소수의 병사만 있고 주력 부대들은 반대편 백길에 주둔하고 있을 것이니. 그 말을 들은 장수들이 왕건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과연 왕건의 말대로 백길이 가는 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왕건이 웃으며 말했다. 그것 보아라. 이곳에는 적이 없다 하지 않았느냐. 하하하. 하지만 왕건의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저 너머 자세히 보니 강언덕에는 모두 백제의 군선들이 준비하고 있었다. 견훤이 명하였다. 왕건아, 예상대로 와주었구나. 환영 선물로 화살부터 날려주마. 병사들은 활을 쏘아라. 이미 퇴각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한 왕건은 그대로 돌진을 명하였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적진을 뚫고 들어간다. 공격하라. 하지만 아무리 왕건의 군사들이라 하여도 기다리고 있는 견훤의 진영을 돌파하진 못했다. 비오듯 쏟아지는 화살에 죽는 자가 속출하니 왕건은 퇴각을 명하였다. 안되겠다. 모두 퇴각하라. 함선을 물린 왕건은 군을 재정비하고 진을 형성하여 다시 견훤군과 대치하였다. 부장장수 종이가 말했다. 지금이라도 배를 물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건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그 길도 대비를 해두었을 것이다. 이제 와서 길을 돌린다면 우리는 앞뒤로 포위되는 형국이 될 것이다. 아, 견훤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왕건이 한참 생각하더니 이윽고 명하였다. 군사들은 화살을 있는 대로 준비하고 화살 끝에는 유황과 기름을 발라두어라. 화공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지금은 북서풍이 부는 겨울입니다. 화공을 한다면 우리 배가 먼저 불살라질 것입니다. 내가 해전이라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다. 나를 믿고 그대들은 공격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 한편 한 번의 공격으로 크게 승리한 견훤 군사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다. 장수들이 앞다투어 견훤의 지혜를 칭송하였다.
역시 폐하이십니다. 적의 심리를 이토록 잘 이용하시는 분은 폐하만이 유일하실 것입니다. 견호는 기쁨보다는 수달의 생사가 더 염려되었다. 수달은 어찌 되었는가? 수달 장군은 무사히 성을 탈출하여 이곳에 오고 있다 하옵니다. 고이도는 결국 적에게 뺏겼단 말인가?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었사옵니다. 견호는 승리했지만 뺏긴 것이 더 많았기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한 번 더 직접 군막을 나와 진영을 살피며 군사들을 다독였다. 그러던 중에 때마침 그 길을 지나던 한 사람이 혀를 차며 말했다. 참으로 위험천만한 진영일세.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누가 이따위 진을 명했을꼬. 견훤이 보니 예사 사람 같지 않아 보여 직접 가서 물었다. 선생은 누구십니까? 위험천만하다니 그것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은 남동풍이 일시적으로 부는 시기 올시다. 만약 적이 화공을 쓴다면 이 배들은 그 옛날 조조의 적벽대전 꼴이 날 것이외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은 북서풍이 부는 겨울이 올시다. 무슨 남동풍이 분다고? 이 땅의 겨울은 사만사온으로 규칙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따뜻한 날이 추위로 변할 때 차고 더운 것이 만나면서 바람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남동풍이 일시적으로 불어올 것입니다. 만약 적이 이를 이용한 화공을 쓴다면 여기 진영은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곁에 있던 장수 하나가 말했다. 폐하 수상한 자입니다. 적의 첩자일 수도 있으니 잡아서 가두겠습니다. 견훤은 고개를 저었다. 선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경황이 없어 모실 수 없지만 나중에 정식으로 찾아뵙고 가르침을 청하겠습니다. 하하하, 그저 이름 없는 떠돌이 학자이옵니다. 가르침을 청할 만한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군막에 돌아온 견훤은 아무래도 아까 그 학인의 말이 꺼림직했다. 남동풍이라. 지금 계절에 남동풍이 분다고. 그때였다. 세찬 바람이 불어오더니 군막의 깃발들이 일제히 남동풍을 가리켰다. 견훤이 깜짝 놀라 병사들에 명했다. 만약 적이 화공을 쓴다면 우리 배들이 모두 불탄다. 정박해둔 배들을 모두 흩어지게 하고 적을 대비하게 하라. 그러나 견훤의 명은 한 발 늦어 있었다. 보고 드립니다. 지금 왕건의 군선들이 이곳으로 쳐들어오고 있사옵니다. 때 아닌 왕건의 공격에 백제 병사들이 우왕좌왕하였다. 왕건이 명하였다. 불화살을 쏘아라. 적들을 모두 불태워라. 불은 남동풍을 타며 순식간에 번졌고 배들은 모두 불타 무너졌다. 왕건은 상륙하여 흩어진 백제 병사들을 모조리 베었다. 추호조가 견훤에게 아뢰었다. 폐하, 적들이 이미 우리 진영을 포위해 싸웁니다. 신이 길을 열 것이니 이곳을 어서 탈출해야 하옵니다. 추호조가 앞장서 왕건의 병사들을 베어가며 길을 열었다. 그리고 겨우 쪽배 하나를 마련하여 견훤을 태우게 하였다. 폐하, 우선 이 배를 타고 이곳을 빠져나가십시오. 견훤은 쪽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남은 병사들이 울부짖으며 함께 배를 타기를 청했다. 폐하, 저희들도 태워주십시오. 추호조는 병사들에게 칼을 내밀며 호통쳤다. 너희들이 탈 자리가 어디 있느냐? 어서 물러나지 못하겠느냐? 하지만 죽고 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말이 들어올 리 없었다. 모두 먼저 태워달라고 쪽배를 잡고 늘어섰다. 그때 왕건이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견훤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저기 견훤이 달아나고 있다. 백제왕이다. 저자를 잡는 자는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그 말에 왕건의 병사들이 앞다투어 달려왔다. 견훤이 탄식하며 말했다. 아, 사만통일을 이루지도 못하고 내가 먼저 죽게 생겼구나. 그때였다. 우레와 같은 고함 소리에 한 덩치 큰 장수가 바람처럼 달려와 견훤 앞을 가로막았다. 누군가 보았더니 수달이었다. 수달이가 와주었어. 폐하, 소장이 왔사옵니다. 이놈들은 소장이 모두 도둑낼 것이니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십시오. 이제 겨우 만났는데 너를 두고 어찌 내가 혼자 가겠느냐. 함께 가졌구나. 걱정 마십시오 폐하. 소장은 이런 허약한 놈들에게는 죽지 않습니다. 어서 빠져나가십시오. 주장군은 무엇을 하고 있어? 어서 폐하를 모시고 빠져나가시오. 백제 병사들은 들어라. 이제 이 수달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니 죽기로 한번 싸워보자꾸나. 추호조가 백기를 서둘러 돌려 견훤과 함께 달아났다. 왕건은 기세를 몰아 금성산서까지 진격하였고 치열한 격전 끝에 결국 백제의 금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903년 왕건이 수군을 거느리고 금성군을 쳐서 후백제의 10여 개 군현을 빼앗았다. 이때 궁예는 금성군을 나주로 개명하였다. 왕건이 나주 일대에서 견훤군에게 크게 이긴 이 전투를 금성전투라 하며 전라남도 나주의 이름으로 나주 싸움이라고도 한다. 금성을 뺏긴 후백제는 이후 중국과 통하는 길이 차단되었고 사방의 적으로 둘러싸여 고립되는 형국이 되었다. 견훤으로서는 뼈아픈 패배가 아닐 수 없었다.
상륙작전으로 점령한 나주는 관리가 더 중요했다. 왕건은 나주의 유력 호족들을 포섭하려 공을 기울였다. 승리 후 돌아온 왕건과 병사들의 호족들이 크게 환영하였다. 물론 그런 왕건을 가장 반기는 사람은 나주 오씨였다. 자, 이제 우리가 사귄 지도 며칠이나 지났고 일도 잘 마무리되었으니 또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낭자만 보면 이제 무섭소이다. 결혼이나 합시다. 한편 뼈아픈 패배를 당한 견훤은 복수를 다짐하였다. 왕건이란 놈에게 아주 철저히 당했구나. 금성을 빼앗기고 아끼던 수달은 생사를 알 수가 없다. 내 군을 다시 일으켜 왕건 이놈을 잡아 찢어 죽일 것이다.